김민재가 화성인이야? 실수 한 번을 못해? 이건 스팔레티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 현지 매체 중에서는 패배 꼬인 악평을 한 매체도 있었는데요. 볼리의 통기자입니다. 12일 오늘 이탈리아 나폴리의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 열린 세리에A 15라운드 경기 후토크 아니죠? 현지 반응 영상 해보겠습니다. 나폴리가 우디네세에 3대2로 승리를 했어요. 나폴리는 13승 2무로 압도적인 선두 질주를 이어갔고요. 이어서 15라운드를 갖는 나머지 세리아 팀들 성적에 상관없이 승점차가 최소한 8점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가 이제까지 치른 컵대회 포함 21경기 중에서 20경기에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20경기 선발도 아니고 풀타임! 체력 고갈 기미를 보여온 김민재 선수. 결국 이번 우디네세전에서 실점 빌미를 내주며 처음으로 부진한 경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월드컵 휴식기를 맞은 나폴리의 현재 성적 굉장합니다. 정규리그 13승 2무는 현재 5대 빅리그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승률이에요. 5리그의 98개 팀 중에서 무패 행진 중인 건 세리에A 1위 나폴리와 프랑스 리그왕 1위 파리 생제르맹 둘뿐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2승 2무를 기록 중이고 13일 열리는 15라운드 승리하면 나폴리와 승점 동률인데 자기 리그를 완벽히 지배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조차도 한 번씩은 졌어요. 나폴리가 최고 승률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초반 15경기 중에서 13승을 거둔 팀, 세리에 역사상 5번째로 나온 기록인데 앞선 4개 기록을 모두 유벤투스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가 2번째 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벤투스는 앞선 4차례 모두 리그를 1위로 마쳤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승부조작 스캔들 때문에 이제 우승이 박탈된 시즌이 있긴 하지만 성적으로는 1위로 마칠 수 있다는 거. 나폴리가 이번 시즌 얼마나 우승 적기를 맞았는지 꼭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진 시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김민재 선수의 컨디션 좀 걱정되는 수준이 왔습니다. 김민재는 우디네세전에서 드디어 부진했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앞선 19경기 동안 진짜 한 경기도 빼놓지 않고 다 잘하다가 이번 20번째 경기에서 드디어 한번 부진했습니다. 자, 팀의 첫 실점 상황. 블로킹하러 다가갔지만 일리아 네스트로프스키의 슛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실점에 연루된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이건 김민재 책임 아니에요. 하지만 이어 라자르 사미리지치에게 내준 두 번째 실점은 김민재가 잠깐 공을 끌다가 압박에 공을 빼앗기면서 내준 실점이기 때문에 명백한 실책이죠. 김민재 선수는 이 경기에서 좀 불안한 기색을 많이 보였습니다. 경기력이 아니고 체력 면에서요. 그러니까 초반에 잘하다가 경기 막판으로 들어가니까 선수가 거의 지친 게 화면으로도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심지어는 80 몇 분에는 경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이 좀 멀 쪽에서 사이드라인으로 나가니까 잠깐 주저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어요. 거의 견딜 수 없는 수준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죠. 사실은 기미는 이달 초부터 보였습니다. 이달 초 리버풀전에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할 때도 한 80분쯤 되자 점프를 제대로 뛰지 못하던 김민재 모습이 있었는데 그날부터 체력 저하가 시작됐고 우디네세 상대로 매우 커졌죠. 아마 김민재 선수가 스피드가 느려지고 점프력이 낮아진 걸 볼 때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근육이 다 경직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컨디션인 것 같아요. 경기 중에 계속 쥐가 나려고 하겠죠? 그걸 이제 참아가면서, 왜냐면 쥐가 확 나버리면 팀 교체 카드를 다 쓴 막판에는 팀에 큰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쥐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달리기를 하고 점프를 하면서 컨디션 조절해야 되는데 수비수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점프 안 뛰려고 마음 먹고 막판을 지내고 있는데 크로스가 날라오면 점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매 경기 막판을 보내고 있는 그런 김민재의 모습이고요. 이날은 그것이 팀 전체의 집중력 저하 문제와 맞물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현지에서 나온 반응들을 보죠. 먼저 스팔레티 감독의 반응. 후토크에서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만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김민재가 기사 제목들을 장식한다면 그걸 보면서 이제까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오히려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재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김민재가 화성인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진한 날은 누구에게나 온다. 김민재가 세리에 데뷔 시즌인데 이제야 처음 부진했다는 게 오히려 놀라운 거다. 이제까지가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멘트죠. 옹호해주는 거고 맞는 말이고 다 좋은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듭니다. 스팔레티 선생님께서 너무 혹사시켜서 컨디션이 이 지경이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하시지. 제가 너무 굴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라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만 아무튼 옹호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놀랍게도 이날 사과를 했어요. 김민재 실점 빌미를 내준 것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별로 못 봤죠? 수비수가 실수했다고 사과한다? 그러니까 이긴 경기인데 실수 때문에 졌으면 몰라.
이긴 경기인데 이긴 경기에서 준 실점 중에서 일부를 내 규칙이 있다고 해서 사과를 한다? 이건 뭐 거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치면 일반적인 센터백들은 거의 매 경기 사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김민재가 역시 보통 멘털리티가 아닌 인간이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과문이었던 것 같고요. 현지 매체들도 사과를 한 것 자체가 놀랍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게시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민재를 나폴리 팬들이 점점 사랑하게 되는 건 그의 강인함뿐 아니라 그의 겸손함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이 사과문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동료들이 몰려들어서 막 댓글을 막 괜찮아, 넌 최고야, 뭐 하트 뭐 이런 거 달아가면서 김민재 선수를 서로 격려했고요. 눈에 띄는 거는 뭐 터키 언론의 댓글, 터키 팬 계정 댓글 이런 게 아직도 있어서 김민재를 잊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확인시켜 줬습니다. 네.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사과할 일도 아닌데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터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김민재가 어디 가나 사랑받는 선수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현지 평점 보시죠. 김민재가 세리아 데뷔 이후 처음으로 평균 5점대를 받는 날이 될 것 같죠? 이제까지는 더 김민재 점수 6.5 원저리에 있었거든요. 그럼 과연 김민재가 몇 점 받을지 한번 보시죠. 먼저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입니다. 5점이네요. 드디어 김민재가 5를 받았습니다. 뭐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선수들은 밥 먹듯이 받는 점수일 수도 있는데 김민재가 워낙 6.5 전문이었다 보니까 5가 좀 생소합니다. 자, 전체적인 팀 동료들을 보면 오시멘의 7.5, 로보트카와 제일린스키의 7, 디르렌조, 앙기사, 엘마스, 스팔레티 감독까지 6.5, 그리고 메레트, 로사노, 후이, 폴레타노 등이 6이었고 김민재 바로 위에 수비진들이 있어요. 제주스와 올리베라, 웨스티고르, 은돈벨레가 5.5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재만 5인 게 아니고 김민재가 실점에 연루된 결정적인 그 실책 상황 때문에 0.5가 더 깎였지만 수비진이 대체로 안 좋았다라는 이 매체 시각을 볼 수 있죠. 특히 김민재 파트 센터백 제주스와 웨스티고르가 번갈아 뛰었는데 둘 다 약간 좀 정주를 놓고 있었어요. 김민재가 아미르 라흐마니를 그리워할 만한 그런 경기였고요. 저는 좀 스팔리티가 6.5에 있는 것도 좀 아쉽긴 한데 왜냐면 센터백을 교체를 했어요. 근데 제주스 김민재 중에서 제주스가 빠지고 웨스티고르가 들어가면서 김민재를 풀타임을 뛰게 했거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제주스가 특별한 부상이 있었다거나 이런 기사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경기력을 위해서 교체한 거라고 본다면 왜 굳이 경기 중에 파트너를 바꾸고 김민재 위치를 옮겨가면서 김민재에 대한 하중을 더 높이는지 결국 이게 실점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용병술의 아쉬움 때문에 스팔리티 감독도 조금 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기사가 높다는 거. 안기사는 다른 매체 대체로 높아요. 이것도 약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막판에 나폴리가 김민재 한 명만 헤맨 게 아니고 팀 전체가 다 헤맸어요. 3대 0을 앞선 상황에서 미드필더들이 되게 느슨한 플레이를 하면서 갑자기 우디네스가 공세로 몰아치는 그런 빌미를 줬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정신줄을 빼고 있었던 선수가 안기사였습니다. 은돈벨레도 그랬고요. 안기사가 약간 기분파예요. 팀이 좋을 때는 정말 최고의 플레이를 하는데 안 좋을 때는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3골을 몰아치던 그 구간에는 안기사 정말 잘한 거 맞아요. 근데 나중에 2실점하는 그런 구간에는 좀 흐름이 우디네스 쪽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빌미를 많이 제공하지 않았나. 패스를 정말 뭐 주의를 안 살피고 하다가 뺏기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연대 책임이 좀 있지 않았나. 두 개의 실점에는 모두의 책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칼투나폴리 24. 오늘은 이제 지역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김민재는 5.5점을 받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총평이 있죠. 베투가 신체 능력으로 김민재를 시험했는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다. 우디네세의 주전 공격수 베투. 이번 시즌 6골을 넣고 있는 수준급 공격수인데 김민재가 이 선수는 그래도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김민재가 뚫려도 메레트나 디로렌조가 잘 막아줬다. 그런데 3대 2를 만드는 골 상황에서 심각한 실수가 있었다. 있을 수 없고 평소 같지 않은 실수였다. 급격한 경기력 저하였다. 다 맞는 말이죠. 특히 평소 같지 않은 실수. 그러면 시각이 있는 거죠. 김민재 왜 이래? 김민재 원래 이런 선수 아니었잖아. 라는 좀 의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김민재가 꼴찌네요. 다음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입니다. 김민재가 5점이에요. 베투와 경합한 뒤에는 차분한 경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2실점 상황에서 실수를 했다. 네스토프스키 골 상황에서는 접근이 늦었고 사마르지치에게 공을 빼앗겼다. 다 맞는 말입니다. 5점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는 점수고 특히 가제타 같은 경우에는 각 팀별 베스트 워스트가 다 따로 다 나오거든요. 김민재가 워스트입니다. 워스트 마크가 붙어 있죠. 김민재에게 이 마크가 달리는 거를 굉장히 이제 보게 되는 게 생소한 일이네요. 앞선 20경기 중에 없었는데
김민재는 단독 꼴찌는 아닙니다. 여기선 김민재, 후이, 은돈벨레가 공동 꼴찌인데요. 은돈벨레 경기 막판에 늘 은돈벨레를 투입을 해요. 스팔레티 감독이. 근데 은돈벨레 들어올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드필더에서의 헐렁한 플레이 때문에 수비진이 받는 부하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김민재는 경기 막판에 이제 우리가 이거 좀 시험시험 할까라고 생각할 찰나 은돈벨레가 공을 흘리니까 더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매경기 반복되면서 앞선 경기들에서 사실 경기 중에 완급 조절을 못하고 90분 내내 어떤 풀파워로 뛰어야 했거든요. 은돈벨레 선수의 투입 패턴도 스팔레티 감독이 월드컵 브레이크 동안 좀 연구를 해서 바꿔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레프블리카입니다. 여기가 저는 약간 뭐랄까 김민재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약간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촌평이 있는 것 같아요. 5점이고요. 경기 막판에 평소와 다르게 플레이가 엉켰다. 벌써 월드컵 생각하는 것 같은데 라는 평입니다. 이거 좀 악담 아닙니까? 김민재 선수가 그 뒤에 나온 그 인스타 게시물을 보나 평소 행실을 보나 월드컵이 다가온다고 해서 거기 정신이 팔려있을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봤잖아요. 경기 중에 김민재뿐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정신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김민재는 체력적인 부하 때문에 오히려 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전후 관계가 있는데 약간 좀 단편적으로 보인 게 아닌가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드는 레프블리카의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레프블리카는 또 레프블리카의 시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이런 한 줄평 같은 거는 좀 냉소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짧게 함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월드컵이 다가온다는 것과 이날 김민재의 부진을 한 문장에 녹이면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쉽긴 하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 단독 꼴찌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김민재의 파트너 센터백이었던 제주스가 6.5로 상당히 높다는 것도 저로서 좀 생소하게 보이는 좀 기시감이 드는 그런 부분이네요. 다음 유로스포르트입니다. 김민재에게 6점을 줬어요. 베투는 잘 막으면서 조금밖에 안 뚫렸다. 상대 공격수 베투와의 경합은 잘했다.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기 막판에는 팀 전체와 함께 가사 상태에 빠졌다고 하네요. 치명적인 공 헌납으로 사마라지치에게 시점을 내줬다. 그리고 김민재가 최저가 아니에요. 웨스티고르가 김민재보다 더 낫습니다. 예. 김민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주스와 웨스티고르가 번갈아서 좀 소극적인 플레이라는 걸 커버하다가 이 지경까지 그런 이 지경까지 체력이 떨어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매체가 상당히 잘 봤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팀 전체가 같이 가사 상태에 빠졌다. 그러니까 경기 막판에 흔들린 건 김민재 한 명이 아니고 팀의 책임이었다라는 점을 명시한 점도 제 입장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웨스티고르, 김민재, 제주스 중에서 누가 명이 높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김민재랑 제주스가 6, 웨스티고르가 5.5로 다 하위권이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점이죠. 다음 코리에레 델라세라입니다. 코리에레 델라세라는 김민재에게 5.5, 역시나 5점대를 줬어요. 네스트로프스키 그리고 사마르지치에게 실점한 상황들을 꼬집었고요. 막판에 연속 실점을 한 것을 꼬집었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죠. 높은 평점은 거의 대부분의 매체가 이런데 오시멘이 8점으로 최고 평점을 받았고요. 오시멘은 사실 이날 나폴리의 플레이가 약간 안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강력한 제공권의 헤딩슛으로 선제골을 일찌감치 넣어버리면서 왜 이번 시즌 물이 올랐는지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오시멘이 잘했고 그동안 스팔레티 감독이 크바라치엘리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왼쪽 윙어에 여러 선수를 투입해 봤는데요. 그 중에 엘마스가 제일 잘한다, 제일 괜찮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드컵 전 마지막 경기에 엘마스를 썼는데 역시나 엘마스가 저거 뭐야? 크바라치엘리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보면은 흡이차로 보일 정도의 멋진 드리블로 골을 넣으면서 기대에 부응해줬죠. 그래서 오시멘과 엘마스의 공격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멘이 최고 평점 받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제가 이제 평점이 높아서 좀 아쉬운 인물들은 스팔레티와 안기사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높을만 했던 것 같아요. 앞쪽에 있는 선수들은요. 자, 김민재 선수의 월드컵 전 마지막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김민재 선수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쉬고 카타르로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가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카타르에 간 뒤에 한국 대표팀 캠프에서 김민재는 더 쉬어야 돼요. 바로 팀 전술 훈련에 제대로 투입되면 안 되고요. 완전 푹 쉬면서 링거 맞고 마사지나 받고 며칠 지내든지 아니면 회복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회복 훈련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캠프 가자마자 바로 이제 벤투 감독이 마음이 급해서 팀 전술 훈련을 시작하면 김민재가 회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럼 김민재가 평소보다 느린 스피드, 낮은 점프로 월드컵 본선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다윈 누네즈에게 제공권에서 밀리면서 실점하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김민재를 원래 김민재로 되돌려 놓는 것이 한국의 월드컵 성공을 위해서는 더 좋은 길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이 지금까지 정말 굴렸거든요. 월드컵 내 알바냐? 이러면서 월드컵 전까지 나폴리에서 체력을 진짜 0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채우는 게 급선무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면서 현지 반응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